저번 시간에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여기 목차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항에 대한 걸 배웠죠. 그 다음에 뭘 배웠죠? 가장 대목차 저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항 배웠죠? 그 세 가지 틀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설명할 것까지 한번 이어서 가야 되는데 저항이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어. 그럼 뇌에서 어떤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 그다음에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붙였는데 그냥 이거 참고만 하시면 돼. 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축을 형성하잖아. 네, 수직축이죠? 이 수직축을 그린 거야. 빨갛게 연결된 게. 이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잘 앉고 잘 서는 상태가 되려고 했었을 때는 지금 얘는 어쨌든 중력에 저항하는 형태잖아. 전부 다. 그죠? 근데 이 저항을 어떻게 내가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분등이다, 아니면 뭐 라운드 숄더다, 아니면 무릎이 안으로 모였다, 발수나 이 아치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패턴들도 보면 실제로 모든 형성들이 신체 형성들이 그 저항에 대한 값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됐다, 아, 이 사람은 저항에 대한 중력에 대한 저항에 잘못 대항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체험들이 있어요. 뭐 로도시스라든지 아니면 구분등, 평평등 막 그런 게 나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저항에 대한 걸 생각 안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저항 때문에 여기 보면 근육이 있어요. 근육. 색깔이 칠해진 거 있죠. 이 자세였을 때 저항을 잘 대항했었을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대항을 잘못했을 때 이 자세에서 잘못된 어떤 이런 근육들 있죠. 이 진한 근육들은 힘이 과하게 들어간 거고 이 옅은 근육들은 힘이 잘 안 들어간 상태야. 축이 딱 맞는 순간 코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결되는 거니까 링크가 딱 돼서 힘이 저절로 들어가진다 했잖아. 근데 링크가 깨지는 형태가 되면 수직축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잘못 이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고관절을 이렇게 빼거나 동작들에 잘못 이렇게 됐었을 때는 깨져. 코어 힘 빠져. 여기 마찬가지죠. 이 색깔들을 보면 힘이 다 빠져 있어. 사실 코어가 수직축에 제대로 대항이 안 됐을 때는 코어가 무조건 힘이 빠져요. 거의. 그래서 코어를 약해진 사람들 코어를 따로 빼서도 누워서도 실제로 하지만 힘을 못 줬을 때는 근데 사실은 세웠을 때 축이 형성이 제대로 됐을 때는 코어의 힘이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할 때도 배 힘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축만 맞추면 저절로 스쿼트가 연결되고 코어에 힘이 들어가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림이 막 여러 개지만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저항에 대한 수직축 형성을 잘해라. 이 뒷모습에도 똑같아. 수직축에 대한 형성을 잘했으면은 이렇게 틀리거나 우리 몸은 회전하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밝힐 거란 말이야. 이렇게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축에 대한 점프를 잘해. 우리 살살 폈었잖아요. 축 형성을 잘한 거잖아. 그럼 저절로 흉추도 펴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고 그리고 관절을 좀 뺏어봤을 때는 제가 발을 바꿨어. 다리를. 정면에 대한 걸 봤을 때 내반슬이랑 외반슬 자세라고 실제로 했었을 때 이 모든 축에 대한 형성도 수직으로 형성되는데 그게 좌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앞뒤도 마찬가지잖아. 면에 대한 걸 봤을 때 그죠? 그 면에 대한 저항도 어쨌든 수직축을 형성해야 되고 좌우도 마찬가지다.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론적인 것도 있겠지만 회원님들이 왔어. 그러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근데 평가가 처음이자 끝이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데 축에 대한 어떤 가상의 선이 생겼으면 그게 다리든 아니면 흉추든 어깨든 그게 다 통용되게 한 손으로 연결됐을 때 그게 빠져있다고 했었을 때는 이거 구조적 문제가 있네. 대항 잘못하고 있네. 여기 이게 문제구나. 발에 대한 문제인지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보면 안 되냐면 무릎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저항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에 통증이 생겼는데 그 통증이 생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뭐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쨌든 제대로 된 어떤 이 저항감이나 정보 처리에 대한 그 움직임 패턴 자체를 저희가 새로운 링크를 연결해서 어쨌든 가소성, 이 신경 가소성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움직임을 재구성해줘야 될 텐데
그때 저희가 봐야 될 게 축에 대한 형성을 하면은 그 정렬이 저절로 보여. 사실은 그 보는 눈은 그냥 축만 보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해박적 구조가 내 머릿속에 있다고 했었을 때 축을 딱 형성해 놓으면 가상의 선에서 멀어지거나 잘못된 형태가 발끝부터 쭉 보여.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발끝부터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왜 발끝부터 돼? 섰을 때 왜 발끝부터 봐야 돼? 발바닥 지면에 닿는 걸 왜 거기서 봐야 돼? 그쵸? 시작하죠. 뭐가 시작하죠? 네, 축을 형성했었을 때 지면에 닿는 면이 발바닥부터 닿잖아. 우리가 물구나무를 선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다르지만 발을 딛고 두 발을 서는 이족 보행을 하는 상태라고 했었을 때는 발부터 봐야 되고 그 발의 형성이 발을 지면에 닿는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발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요. 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이 모이는 패턴이야. 가치가 깨졌어. 그러면 이게 깨지는 순간 보세요. 축에 대한 형성, 수직을 형성한다고 했었을 때는 제가 좀 인위적으로 해볼게요. 무너졌어? 그럼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사실 다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다 무너지겠지. 이렇게 축에 대한 걸 봐야 된다. 잘 서는 거랑 잘 앉는 거, 잘 눕는 거 물론 맞지만 모든 것들이 저항에서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수직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론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